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기 전에 잠깐 망설이셨죠? 혹시 누가 볼까봐. 발냄새? 스타킹? 나는 그런 거 관심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결국 클릭은 하셨잖아요. 괜찮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거든요. 당신의 취향은 당신이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당신이 무엇에 끌리는지, 무엇에 흥분하는지, 그건 당신의 의지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범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뇌 속에 있는 배선판 때문이거든요. 누군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배선판에 몰래 들어가서 선을 엉뚱한 곳에 꽂아버린 날이 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966년 런던 모즐리 병원 지하 실험실. 심리학자 스탠리 라크만이 기묘한 실험을 준비합니다. 피험자는 3명의 젊은 남성. 라크만은 이들을 의자에 앉히고 화면에 사진 한 장을 띄워요. 검은색 여성용 부츠, 무릎까지 오는 가죽 부츠 사진이에요. 당연히 아무런 반응이 없죠. 부츠는 그냥 부츠니까요. 그런데 라크만은 이 부츠 사진을 15초간 보여준 직후에 곧바로 매력적인 여성의 누드 사진을 30초간 보여줍니다. 부츠, 누드, 부츠, 누드. 이걸 수십 번 반복해요. 24번째 시도. 첫 번째 피험자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츠 사진만 봐도 신체가 반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드 없이, 오직 부츠만으로. 3명 모두 결국 같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가장 느린 사람도 65회 만에 조건이 형성됐어요. 더 소름 끼치는 건 이 반응이 비슷한 신발로까지 퍼졌다는 겁니다. 하이힐 사진, 로퍼 사진, 실험에 사용하지도 않은 신발에도 성적 반응이 나타났어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극 일반화가 벌어진 거죠. 이 실험이 증명한 건 단순합니다. 패티시는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지는 겁니다. 특정 자극과 성적 흥분이 우연히 동시에 뇌에 입력되는 순간 그 두 개는 하나로 묶여버려요. 그럼 발패티시가 세상에서 가장 흔한 이유도 그걸로 설명이 되나요? 됩니다. 그런데 이 답은 부츠 실험보다 훨씬 더 기괴한 곳에서 나왔어요. 시간을 1990년대 캘리포니아로 옮겨보겠습니다. 신경과학자 V.S. 라마찬드라는 당시 환상지통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팔이나 다리를 잃은 사람들이 없는 팔다리에서 여전히 통증을 느끼는 현상이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칸소주에 사는 한 엔지니어에게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박사님, 2달 전에 무릎 아래 다리를 잃었는데요. 좀 민망한 이야기인데 관계를 할 때마다 없어진 발에서 감각이 느껴져요. 오르가즘이 발각이 퍼지는데 예전보다 훨씬 강렬합니다. 보통 사람이면 네 하고 끊었을 거예요. 하지만 라마찬드란에겐 이건 유레카의 순간이었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뇌에는 체감각 피질이라는 영역이 있거든요. 여기에 뇌의 지도가 그려져 있는데 이걸 호문클루스라고 부릅니다. 이 지도에는 신체의 각 부위가 담당 구역처럼 배정되어 있어요. 입술 옆에는 잇몸, 잇몸 옆에는 혀, 대체로 논리적인 순서로 나열되어 있죠. 그런데요, 딱 한 군데 설계 오류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발 영역 바로 옆에 성기 영역이 붙어 있어요. 다리를 잃은 그 엔지니어의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발 영역이 비어버리니까 옆에 있던 성기 영역의 신경신호가 빈 땅으로 넘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성기가 흥분할 때 존재하지 않는 발까지 감각이 폭발한 겁니다. 라마찬드라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절단 환자가 아닌 일반인의 뇌에서도 발 영역과 성기 영역 사이에 미세한 신경 누출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한 거예요. 말하자면 수많은 사람들이 발의 성적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변태라서가 아니라 뇌 지도의 구조적 설계 때문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저스틴 레밀러의 대규모 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약 14%가 발과 관련된 성적 판타지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어요. 7명 중에 1명, 결코 소수가 아니죠. 발 패티시가 문화와 시대를 초월해서 가장 흔한 패티시의 이유, 그건 인간의 뇌가 원래 그렇게 배선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라크만 실험이 보여주듯 패티시가 조건 형성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리고 라마찬드란 연구가 보여주듯 뇌의 물리적 배선이 특정 부위에 대한 끌림을 만든다면 대체 이 배선은 언제,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성과학자 존 머니는 이걸 러브맵이라고 불렀어요. 러브맵, 직역하면 사랑의 지도입니다. 머니에 따르면 사람의 성적 청사진은 대략 5세에서 8세 사이에 기초가 깔리기 시작하고 사춘기 전후로 본격 완성돼요. 이 시기에 일어나는 아주 사소한 경험 하나가 평생의 성적 취향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12살 때 좋아하던 애가 신고 있던 스타킹의 촉감, 형방에서 우연히 넘긴 잡지 한 페이지에서 느꼈던 설명할 수 없는 두근거림, 혹은 여름밤
누군가의 채취에서 맡았던 땀과 비누가 뒤섞인 냄새. 이런 경험들이 성적 각성과 동시에 뇌에 입력되는 순간 배선판에 새 선이 하나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선은 좀처럼 끊어지지 않아요. 특히 냄새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발냄새, 땀냄새, 특정 채취에 끌릴까요? 여기엔 뇌의 구조적 비밀이 숨어 있어요. 우리의 오감 중 시각, 청각, 촉각, 미각은 모두 시상이라는 중개소를 거쳐서 대뇌로 올라갑니다. 일종의 검문소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후각만 유일하게 이 검문소를 건너뛰어요. 냄새 신호는 시상을 거치지 않고 감정과 기억을 담당하는 편도체와 해마로 직통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래요. 다른 감각들은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나서 뇌에 도착하는데 냄새만 뒷골곱 지름길로 감정의 심장부에 바로 꽂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맡았던 향수 냄새가 갑자기 코를 스치면 그 사람의 얼굴이 통째로 떠오르는 거예요. 이걸 프루스트 효과라고 부르죠. 후각은 기억의 날짜를 새기는 게 아니라 감정 자체를 통째로 저장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춘기의 성적 각성과 함께 입력된 냄새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각인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채취가, 땀 냄새가, 심지어 발 냄새가 성적 흥분과 결합되면 그건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뇌의 가장 깊은 곳에 박힌 감정의 화석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놀라운 연구가 있어요. 2012년 네덜란드 흐로닝겐 대학의 보르그와 드용, 이 둘은 여성 피험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 그룹에게는 성적 영상을, 한 그룹에게는 스포츠 영상을, 마지막 그룹에게는 기차 영상을 보여줬어요. 그 다음 세 그룹 모두에게 혐오스러운 과제를 시켰습니다. 땀에 젖은 옷을 만지는 것, 냄새가 나는 물건에 손을 대는 것 같은 과제였죠. 결과가 놀라웠어요. 성적으로 흥분한 그룹은 나머지 두 그룹보다 혐오 반응이 확연히 낮았습니다. 이게 뜻하는 바가 뭘까요? 성적 흥분은 혐오의 스위치를 꺼버립니다. 평소라면 더러워 라고 느꼈던 자극이 각성 상태에서는 전혀 다른 신호로 바뀌는 거예요. 땀 냄새, 발 냄새, 가죽의 질감, 나일론의 촉감, 이런 것들이 혐오 자극에서 쾌락 자극으로 순식간에 뒤바뀔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알고 보니 뇌가 우리를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뇌는 쾌락을 극대화하기 위해 혐오라는 안전장치를 일시적으로 해제해버리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배선판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당신의 뇌를 거대한 건물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수천 개의 방이 있고 각 방에는 전깃줄이 연결되어 있어요. 기쁨의 방, 공포의 방, 혐오의 방, 쾌락의 방. 건물이 처음 지어질 때 배선은 대부분 교과서적인 설계도대로 연결됩니다. 하지만 사춘기라는 대규모 리모델링이 시작되면 배선공들이 정신없이 바빠져요. 호르몬이 폭풍처럼 밀려오고 뇌는 미친 듯이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내거든요. 이때 우연한 접속이 일어납니다. 쾌락의 방으로 가야 할 선이 혐오의 방에 꽂혀요. 흥분의 방으로 가야 할 선이 촉각의 방으로 흘러들어가요. 각성의 방으로 가야 할 선이 후각의 방에 연결돼 버리죠. 그 결과 누군가는 특정 냄새에서 설명할 수 없는 흥분을 느끼고, 누군가는 나일론 스타킹의 매끈한 촉감에 심장이 빨라지고, 누군가는 발을 볼 때 다른 사람은 절대 이해하지 못할 끌림을 느낍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이건 고장이 아닙니다. 역사가 그 증거를 보여주거든요. 1998년 정신과 의사 지아니니는 놀라운 상관관계를 발견했어요. 13세기 유럽에 임질이 퍼졌을 때 발에 대한 성적 집착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16세기 매독이 유행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병이 퍼지면 직접적인 성기 접촉이 치명적으로 위험해지잖아요. 그러자 인간의 뇌는 재빨리 대안 경로를 만들어낸 거예요. 성기가 아닌 다른 부위에서 쾌감을 느낄 수 있도록 배선을 다시 깔아버린 겁니다. 생존을 위해서요. 패티시는 고장이 아니라 적응이었던 거죠. 모든 건물의 배선도는 다릅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101호와 102호의 전기 배선이 완벽히 동일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당신의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70억 개의 뇌에 70억 개의 배선도가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이상한 자기 자신의 취향 앞에서 늘 같은 질문을 합니다.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이상한 건가?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해져 봅시다. 이 질문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에게나 남들에게 말 못할 서랍 하나쯤은 있어요.
열어볼 때마다 약간의 수치심과 함께 부정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마주하게 되는 서랍. 우리는 그 서랍을 평생 잠가두려고 하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는 분명해졌을 겁니다. 그 서랍 속에 들어있는 건 당신의 도덕적 결함이 아니에요. 라크만의 실험실에서 부추에 반응하게 된 피험자들이 변태가 된 게 아니듯, 라마찬드란의 환자가 환상발에서 쾌감을 느낀 게 고장이 아니듯, 그리고 성병이 도는 시대에 발에서 쾌락을 찾은 중세인들이 비정상이 아니었듯, 당신의 취향은 당신의 뇌가 수십 년 동안 세상을 탐색하고 경험하고 적응하면서 남긴 고유한 흔적입니다. 그건 결함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존재의 유일무이한 지문 같은 거예요. 세상에 똑같은 지문을 가진 사람은 없잖아요. 뇌의 배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그 서랍을 자책의 이유로 쓰지 마세요. 그건 당신이 살아오면서 세상과 부딪히고 느끼고 적응한 증거니까요. 당신의 뇌는 고장난 게 아닙니다. 그저 자기만의 방식으로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한 거예요. 오늘의 마인드랩이었습니다.